우리나라는 세계 행복 지수라는 곳에서 61위에 달했습니다. 경제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이러한 세계 행복 순위를 높여줄 수 있는 네 가지 은퇴 후에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세계 행복 보고서 2020년 보고서 주요 내용을 통해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61위에 그쳤는지 그것을 지속 성장 가능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 이것으로 네 가지 원인을 도출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손자녀가 살아갈 행복한 미래에 대해 시니어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환경, 그리고 세계 행복을 위한 사회 환경, 또 도시, 농촌, 환경의 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북유럽의 국가들 행복 비결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관심 있는 것을 사단법인 국제총행복전환 포럼에서 나타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문구 중에서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북유럽 국가가 강세인 이유는 최고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 투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 신뢰의 관계 또 사회적 관계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로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는 가난한 것이 그렇게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난한 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이에 격차가 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공공재가 없는 것 때문이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복지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노동시장이 제대로 형평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되는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특히 한 교수는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요. 행복 불평등은 평균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 즉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는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복지 불평등이 적은 사회가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사회 환경 중에 서로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개인의 웰빙 또 나아가서 소득 분배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건강한 자연 환경이 행복과 웰빙 수준을 높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도시에서는 도시에 맞게 환경을 개선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나라가 61위에 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6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 국가 지수는 6가지 항목으로 측정을 합니다. 즉 1인당 경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건강 기대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그리고 관용, 부패, 부정부패 이렇게 6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GDP나 건강 기대 수명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항목이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그 4가지 항목은 관용, 그리고 부정부패, 사회적인 지원, 삶을 선택하는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모호한데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다른 보고서에 보면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도 있고요. 또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 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갤럽에서 조사하는 보고서인데요. 이것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앞에서 말한 관용, 부정부패, 사회적 지원, 삶 선택의 자유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법치의 문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다음은요, 불평등과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차이가 난다는 것, 특히 불평등하다는 것. 여기서 불평등은요, 성별의 불평등, 남자, 여자의 불평등도 있고요. 경제적인 소득의 불평등, 앞에서 보신 복지의 불평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도시의 역설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보다 행복한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재미난 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도시의 역설 속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집어내는데, 농촌이 더 행복한 경우는 농촌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 느끼는 소속감이 강하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 불평등이 덜하다.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사회 환경은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시골에서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고 함께 즐기며 그들의 상황을 공유하는 곳.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콜롬비아 대학의 존 헨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소득, 그다음에 건강, 수명 이런 것에서 불구하고 61위라는 저조한 성적에 미친 네 가지 원인은 양극화, 법치, 그리고 불평등 환경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분히 공공적인 입장에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 시니어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덜 상대적으로 전체 100, 뭐 50, 60개국을 조사한 건데요. 그 나라에 비해서 중간 정도 조금 중상위권이구나.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못 미치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공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양극화라든지 법에 대한 거라든지 또 불평등, 환경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함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을 갖는 겁니다. 마치 농촌처럼 지역 공동체의 소속감. 나는 어느 동네에 일하고 있지.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야. 라는 것. 아니면 내가 어느 모임을 다니고 있어. 이러한 소속감이 직장을 떠나서 없어지기 쉬운데요. 어떠한 활동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소소한 아르바이트라더라도 그 속에서의 소속감을 늘리는 행동들을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지만 또는 사회에서는 너무 그것이 경쟁이 심했죠. 그런데 같이 운동을 하면서 노후에 아니면 같이 도서관에서라든지 떠들면 안 되겠지만 이웃 주민끼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뭐 맥주 한 잔이라도 그런 즐김을 신경 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이 굉장히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시니어 때만 하더라도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저 같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경우에는 어떤 민주주의,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감이 컸고요.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예전에 누가 이거 너만 알아 이렇게 하는 정보들이 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구글에 검색만 하더라도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그 정보는 순식간에 흐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이 중요해졌고요. 뭔가를 숨기려 하거나 뭔가를 그러한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에 저해되는 요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소통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시니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은 경제적인 부도 이루시고 건강의 자산도 갖추신 분들이 한 가지 갖추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너무 일에 몰입하다가 가족들과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은 겁니다. 근데 이 소통의 핵심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에서 소통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의 갈등도 좀 심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랬구나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도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안물안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는데 뭐 말하는 것은 우리 시니어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경우에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데요. 우리가 경험과 결론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공유는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공유는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 공감은 지금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시대와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왔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뭐 경제 소득만 봐도 그렇고요. 환경만 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다른데 같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는 뭐 한 달, 한 해마다 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정말로 소통하려고 하고 투명하게 같이 즐기면서 소속감을 얻는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이루는 또 이것이 나아가서 개인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복 순위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다른 의견,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시니어 삶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